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보는데 정확하게는 얘네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뭐 활용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항상 모든 단원의 끝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활용하면 뭔가 특별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무리라고. 마무리. 모든 단원의 마무리가 사실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이 마무리 단계가 되는 요 내용이 사실은 종합적으로는 이게 통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분명히 각각 공부는 할 거야. 사인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얘네가 끊어져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얘는 하나의 흐름으로 두 개를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라는 게 조금 정리가 돼야 돼. 자, 사실 이제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그럼 선생님이 이제 바로 그냥 좀 총정리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먼저 뭐부터 좀 할 거냐면 그냥 요 우리가 방학 때 이제 특강으로 좀 했을 때 진도를 조금 못 나갔던 상황 부분이 있었고 그때 이제 개념센으로 했던 좀 기초적인 문제를 일단 좀 한번 풀게요. 그거 먼저 풀고 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완전 생 기초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고관적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도대체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핵심은 증명 과정에 있어요. 핵심은 사실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여기에서의 이 사인과 코사인의 핵심은 증명 과정에 있어. 근데 이제 이 핵심이 증명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라고 보게 되면 증명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사인 법칙에서의 증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원주각이에요. 원주각을 우리가 언제 배웠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원주각의 핵심을 두고 있고 원주각이 안 되어 있다면 다시 중학교 3학년 거를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지금 증명 자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면 각에서 시작한다. 각에서. 그러니까 각을 근거로 해서 출발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은 뭘까요? 하게 되면 코사인 법칙은 이게 증명 자체가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가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가게 되냐면 이것도 중학교 3학년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이제 뭐가 있어 보니까 피타고라스 다 알잖아. 직각삼각형이 등장할 거란 이야기야. 자, 그럴 때 이제 이 원주각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의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안 배운 친구들은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총정리하는 거를 다시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부터 좀 볼게요. 자, 사인 법칙도 좀 보겠다. 다시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뭐 복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놓고 모델도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오늘 일단 가는 거는 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우리가 이제 그냥 단계적으로 좀 보자. 자, 사인 법칙부터 이제 보게 되면 사인 법칙은 일단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게 되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죠. 삼각형이 나올 텐데 요 삼각형에서 이제 삼각형의 6요소 꼭지점은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주보는 대변은 소문자 여기 이제 삼각형의 6요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외적 원이 나와요. 외적 원. 그래서 여기서 외적 원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놓고 자, 사인 법칙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결과부터 봅니다. 사인 A분의 스몰 a. 자, 그래서 요 각에 마주보는 대변. 자,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스몰 b. 자, 마찬가지로 사인 C분의 스몰 c라고 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이 r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구조를 봐야 돼. 자, 어떤 구조를 봐야 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친구가 지금 누구야 보니까
지름이야, 지름. 이 R은 정확하게 지름이야. 자, 여러분이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완전히 생 기초로 시작을 할 때는 일단 지름이 등장이 돼야 돼. 지름이 확보가 돼야 돼. 근데 지름이 확보가 된다는 건 잘 깨지고 지름이 확보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반지름을 주면 어차피 2배를 하면 될 거란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상 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조건을 줄 때는 반지름을 주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누군데요? 했더니 얘가 외조본입니다. 그래서 외조본의 지름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각이야, 각이 중요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냐면 몇 가지를 좀 다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사실은 그렇지 도대체 이게 왜 되는데 이게 일단 궁금할 거야 원래는. 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사인 법칙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처음에 배울 때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요렇게 지금 세트고 또 요렇게 지금 세트고 요렇게 세트야.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걔를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 문제 풀다 보면은 요렇게 두 개를 근거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sin A, 이 앵글, 이 각도에 대해서 A라는 각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특수각이라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30도, 만약에 얘가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30도, 45도면 이 값이 특정된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를 만약에 sin 30도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툭 던졌어. 각을 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너를 sin 45도라고 또 각을 던졌어. 그러면 값을 주는 거지. 자, 거기에서 여기 난데없이 얘가 2라는 게 딱 등장을 해. 그러놓고 여기다가 2를 싹 걸어.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문자는 몇 개? 한 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자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질문이 사인 법칙에서 물어보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가 돼야 돼? 물어보면 일단 이게 증명되는 과정을 보면 sin A분의 이 A라는 게 이 R이야 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거야 사실 이걸로 가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우리가 또 나오는 게 아니었고 증명을 실제로 해보면 sin A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2R분의 A예요 라는 걸로 여러분이 증명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원주각을 이용해서 이런 증명이 나올 거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대로 두지 않고 기준을 어디다가 두냐면 이 친구한테 기준을 둔다. 그래서 이 R을 여기다가 주고 sin A를 다시 나누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거를 바꿔요. 그렇게 되면 이쁘게 너랑 너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뭐예요? 물어보면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몇 미리 관찰한다. 뭐 이런 건 따윈데 자, 여기서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라는 것도 있는데 증명을 좀 아주 간략하게 한번 하나만 해본다고. 자, 실질적으로 지금 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을 하나 올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 그림은 안 돼. 곤란하다고.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뭐 이런 삼각형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우리가 각 A라고 치고 여기를 스몰 a라고 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사인 법칙이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그럴 때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머릿속에 먼저 이걸 남겨놔도 돼. 너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은 지금 원이 없었을 거야. 이 상태로. 거기에서 외접본을 하나를 우리가 생성을 시킨 거예요. 점선으로 있는 애를 실선으로 바꿔놓고 관찰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각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일단 누굴 볼 거냐면 이 각과 이 대변을 볼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기를 B라고 치고 이 B와 이 대변의 스몰 b를 만약에 우리가 관찰할 거라면 다시 여기에 기준을 둬야 돼. 우리는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볼 건데 여기에 있는 요 각을 기준을 두고 이 원주각이라는 원리를 쓸 거예요. 원주각은 정체가 뭐였어? 모르면 이 각이 만들어내는 여기에 있는 이 호와 동일한 호와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의 포인트가 생겨지는 각들이 원주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어딘가로 가도 여기를 A'이라고 잡아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는 그 각이 서로 크기가 같아요 라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다는 거야. 왜 그래요? 하는 증명은 중3 과정이니까 일단 좀 생략을 해볼게. 간단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원주각을 쓰긴 쓸 건데 사실은 이 아까 이 코사인 법칙 써놓고 피타고라스 얘기하긴 했는데 사인 법칙에서도 결국에는 기준각을 해야 돼. 기준각. 자, 기준각이라는 표현이 좀 낯선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잘 잡아야 돼요. 도용, 각도, 기하 이런 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준각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기준각은 뭡니까? 물으면 기준각은 따라해봐야 돼. 이직각 해보세요. 이직각. 기준각은 이직각이에요. 이게 뭔데?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직각이라는 게 어떤 얘기 하게 되면 180도. 근데 왜 180도로 쓰면 이직각이라고 했을까? 180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직각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그 선생님만 이직각 쓰십니까?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직각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쓴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각도는 사실은 90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각은 이직각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름이 이제 이 직각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으로 하게 되면 이제 평평한 각이야라고 해서 평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어쨌든 직각을 기준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직각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요 A는 각이 안 변해. 어디에 포인트가 찍히더라도 A라는 각은 안 변할 거라고. 근데 기준각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어디를 관찰하게 되느냐? 요 가운데 중심이 있을 거라고. 그 중심을 지나도록 원주각을 만드는 거예요. 중심을 지나도록 원주각을 만든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원주각이 형성이 딱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점의 포인트를 이제 A 실제로 이제 다시라고 프라임이라고 의미를 찍어볼게. 이거 한번 설명하려고 잠깐 버리고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각이 여전히 A라는 각과 A 프라임이라는 각이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각 A와 각 A 프라임은 당연히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이유는 원주각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중심을 지나게 되니까 우리가 원했던 기준각이 이쪽에서 이렇게 90도예요 라고 이렇게 이쁘게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자 머릿속에 도형 문제는 항상 90도 또는 180도 이직각, 직각 요거를 기준각으로 세워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요쪽이 지금 중심각이 되고 그거의 절반이 직각이 나온다. 이 직각의 중심각의 원주각이 90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만약에 와지 R이었다면 여기도 와지 R일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요 길이가 지름이 된다는 거죠. 일부러 지금 중심을 지나가게 만들면서 기준각을 세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얘를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 sin A라는 거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이 여기에 이 스몰 a는 그대로 버티고 있었고 자, 우린 여기서 이제 뭘 볼 거야? 이 sin A를 요렇게 이제 볼 거라는 거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어차피 A'이나 A랑 같은 각이니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뭐가 나와요? 봤더니 sin A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이죠. 2R분의 그지? 자 2R분의 스몰 A가 나오더라. 이렇게 사인 법칙이 증명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스가 이 사인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서 특히 뭐 센이라는 문제집 보면 상이라는 난이도로 달려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 여기도 원주각의 내용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의 비율을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비를 물어보는 질문이 중3의 상 난이도로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이쁘게 다 일반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놓으면 요와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일단 이제 설명 자체를 증명을 하나 해놓고 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의미 전달을 할 건데 분명히 증명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전 문제는 이제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묶거나 자 이렇게 녹색 박스가 묶였다는 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이제 한글로 써볼게. 한글로.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대변대각이에요. 이해되나?
요거랑 요것도 지금 대변 대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도 당연히 돼야 되고 저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해석을 한다는 건 뭐지? 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친구를 우리가 이 각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이 변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미지를 띄울 수 있다면 지금 너랑 너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랑 너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이제 어떤 걸 알려주는 거면 두 각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잖아. 사인 30도, 사인 45도. 그리고 그 두 각에 대한 두 대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츄에이션이 이 상태에서 미지수를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세 개의 정보를 던져주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는 네가 찾을 수 있잖아. 그게 일단 기초적인 질문의 시작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요 두 개를 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반지름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지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름이 이 위치에서 빡 했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지름 곱하기 사인 30도야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요 친구는 결국에는 뭘 알려준 거야? 봤더니 웨이저본의 반지름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데 분명히 증명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를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sin a인데 스몰 a가 이 r이에요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이 두 개를 알려주면 뭐를 알려줬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결과적으로 그 각과 대변을 알려주면 우리는 뭘 알려준 거야? 이 r을 알려준 거야. 사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요거 자체를 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럼 어차피 요거니까 당연히 A는 2R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기를 두 각과 두 대변을 줬다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대변이 지금 주어진 상태가 A가 있고 이 B가 있는데 이 B를 완전히 알려주는 거잖아. 요거만 미지수로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를 단서를 줬으니까 미지수가 하나만 남았고 그럼 당연히 1차 방정식으로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고 다시 아예 그냥 이 짝꿍을 줘버리면 이 자체가 외접원의 지름을 알려줬다는 거야. 당연히 너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우리는 나머지 단서를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결론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냥 삼각형이 있으면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상태에서 반지름을 알게 되면 이제 결론이야. 반지름을 알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게 되면 각과 대변 중에 하나의 정보만 주면 나머지는 그냥 구할 수가 있지요 라는 내용이 마치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트릭을 써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내용이 이제 이 다음으로 가게 될 게 결국에는 얘를 계속 들먹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물어보면 사실은 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증명 자체가 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와 여기에는 이 R이라는 거는 길이잖아. 그러면 각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를 2R sin A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B를 그대로 2R이 붙을 거야. sin B라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C를 2R sin C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면 이 R만 제거가 되면 뭐가 좀 이쁘게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해서 A 대 B 대 C라는 길이와 sin A와 sin B와 sin C라는 각각의 각이 등장해 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 비율을 이룰 수가 있겠군요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의 마무리예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이 지금 각으로 출발했고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비율을 만든다고 그러면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고 봤더니 이것이 sin a
그 다음에 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 각에 대한 비율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뭐를 주게 될 거냐면 사인 법칙에서는 각의 비를 줄 거야. 각비. 이게 무슨 소린데? 자, A 대 B 대 C의 각의 비를 줘버린다고. 자, 각의 비를 만약에 3대 4대 5라고 때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각의 비를 줬을 때 요 A라는 각이 지금 얼마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B라는 각이 얼마인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각의 B만 줬는데 어떻게 찾아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몇 180도. 자, 그러면 A는 몇 도겠어요? 시츄에이션 봐봐. 몇 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A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180 파이 3, 4, 5 다 더하면 얼마? 아니 3, 4, 5 다 더하면 얼마? 12지.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게 4 평균이잖아. 12분의 3파이 이게 지금 A 돼요. 자, B의 값은 얼마야 보니까 12분의 4파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 4분의 파이,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도가 뿅뿅뿅 이렇게 등장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의 비를 던지면 지금 우리는 삼각형의 모든 내각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각 A가 몇 도, B가 몇 도가 나와버려. 그럼 이걸 주는 순간 사인 A하고 사인 B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요것들에 대한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겠군요. 뭐 이런 것들 따르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면 사인 법칙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막 무조건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사인 법칙은 그냥 별게 아니고 일단은 증명으로 여러분이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얘기가 어떠하는구나 라는 걸 좀 살펴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가 있는데, 내용 정리는 일단 좀 이렇게 줄 테니까 사인 법칙 좀 먼저 얘기. 점선해야 돼. 점선해야 돼. 점선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삼각형은 외접근이 존재해. 근데 문제가 삼각형만 투척을 할 수 있다고, 생 기초에서는. 그러면 외접근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해야 되고, 그 외접근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는 여러분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사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냐면 중심을 활용해야 돼. 반드시야. 왜? 기준각을 써야 되니까. 기준각. 자, 요거는 그냥 좀 지울게요. 혼란스럽다. 다시 여러분이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제 던져주는 소스가 사인 법칙에서 메시지가 일단 뭡니까?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평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게 1번. 그렇게 되면 이제 요와 같은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 요걸 처리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만약에 박스로 끊어서 본다면, 그러면은 이 조건들을 우리한테 각을 알려주고 변을 하나 알려줘요. 나머지 변을 구할 수가 있지요. 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부터 일단 간단하게 정리됩니다.